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폴리트입니다. 이번에 운이 좋게도 패스트 MRI 챌린지에 입상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17학번인 손진우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전기정보공학부 17학번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같은 과 동기로 이루어진 팀이며 팀 이름은 조를 결성할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도스토옙스키 서포절이 등장인물로 지었습니다. 일단 이 베스트 MRI 챌린지 같은 경우는 시험 보러 학교를 갔다가 300일 동 벽면에 붙은 대회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은 저의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계절학기를 따로 듣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방학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의미 있게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패스트 MRI 챌린지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대에서 열리는 챌린지였기 때문에 좀 부담도 덜하고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고 어,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프랙티컬하게 응용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제 참가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이제 좋았던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신청을 일찍 해서 정보화본부에서 지원해주는 GPU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구글 콜앱보다 속도도 빠르고 24시간 내내 백그라운드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그 점이 정말 좋았고, 또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교수님과 조교님들의 강의가 이제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설명이 구체적이고 세세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분야 아니면은 뭐 파이썬, 뭐 MRI 이런 기반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알아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챌린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누군가는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등수가 높으면 꽤 큰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챌린지를 계속 해 나가고 이렇게 완수할 수 있게 한 큰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챌린지 경험 자체는 사실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준비가 되게 잘 된 챌린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안 돼가지고 막히는 부분 같은 건 거의 없었고요. 만약에 이게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교수님이나 아니면 조교님들이 Q&A 세션을 줌으로 열기도 하시고 또한 그 기톡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질문을 24시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 점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이번 챌린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진우도 마찬가지지만, 딥러닝에 대한 제반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식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실험에 들어가야 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어, 비록 이 챌린지가 두 달이란 시간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길지만, 그래도 강의를 듣는 시간까지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조금 빡빡할 수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교수님의 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딱히 뭐 엄청 푸시를 하거나 그러다기보다는 되게 환경을 엄청 잘 조성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만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 두 달이란 텀에서 그냥 마지막 그 공식적인 일정 맨 마지막에 제출만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조금 늘어질 수가 있어서 중간 발표나 아니면 그런 피드백을 공식적인 세션을 만들어서 일정을 좀 세세하게 잡으면은 동기부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나중에 챌린지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감히 어, 조언 아닌 조언을 조금 해보자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지식을 습득하고 챌린지를 따라가는 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을 들으면서 코딩 과제 등이 있을 때 일단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일단은 시도를 해보면서 차차 알아나가면서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편인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잘 모르겠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고 뭐 진행을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옛말에 있듯이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딪히고 시작을 하는 것이 챌린지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덧붙여 보자면, 그러니까 챌린지나 이런 거는 결국 연구다 보니까 그냥 일단 논문을 보통 읽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라는 거를 좀 정석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큰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논문만 계속 읽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지적적으로 좀 이해가, 그러니까 글만 읽었을 때의 이해는 사실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만 읽기보다는 코드를 거기서 논문에 해당하는 코드를 좀 받아서 그걸 돌려보거나, 아니면은 그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코드들을 해서 살짝 파라미터들을 투입해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좀 수정해보면서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성능이 올라가는구나에 대한 감을 좀 잡고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작했을 때의 허들을 많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코드 다운 받은 다음에 몇 번 서버에 올려서 돌려보시면은 미래 챌린저 분들이라면 당연히 쉽게 감을 잡고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종호 교수님과 그리고 조교님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까지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